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탤런트 박영규 씨라고 옛날에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 아빠로 나와서 인기를 많이 끄셨죠. 또 그 사극 해신에서는 중후한 연기를 보여주셨던 그 박영규 씨가 얼마 전 그 TV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분이 4번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참 특이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한번 보고 그분의 사주가 어떻길래 그렇게 4번씩이나 결혼했나 하는 것을 좀 궁금해가지고 그 사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주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한번 보면은 좀 연구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사주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떤 가십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주 공부 차원에서 올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사주를 보면은 7살격이죠. 이렇게 7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떤 정의롭고, 그 다음에 최고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떤 일을 하면은 좀 철저히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지금 7살격에 보면은 그 신정무라고 해서 다른 용신이 천간에 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7살격으로 봐줘야 되고요. 대신 요 배우자궁이 이제 임자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인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7살격에 양인이 있으면은 배우자 덕은 상당히 좋다. 7살은 이제 양인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사주명이기 때문에 그 7살격의 양인은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좋은 배우자를 두는 거하고 그 배우자하고의 인연은 좀 다릅니다. 그 배우자궁에는 그 남자 같은 경우에 재성이 이제 자리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재성을 극하는 비견이나 겁재 또는 양인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인연이 약하게 됩니다. 재성을 극하는 기운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올 만한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 덕이 좋은 거랑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한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십성의 역할이 좋더라도 육친의 역할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천간에 뜬 기운도 비견겁재가 있어서 그 재성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7살격의 재성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비견겁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7살이 떴을 때 그 재성이 그 재생사를 하는 것을 이 비견겁재가 막아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육친적으로는 재성이 뜨더라도 비견겁재에 그렇게 극을 당하기 때문에 육친하고의 연은 좀 짧아지는 거죠. 이분의 이제 그 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 사주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시를 한번 갑인시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탤런트 어떤 연기자들은 이제 식신이나 상관운이 있어야 자기 연기를 제대로 펼치고 또 자기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견겁재가 식신을 행해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자기 어떤 끼나 재능을 뽐내는 그런 탤런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식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인데 자식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갑신년에 그 인신충을 때려가지고 자식궁을 극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미뤄봤을 때 갑인시가 아닐까 추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한테 이 사주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재운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재운이 들어와도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아버지 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재물운이 약하고 여자운이 약하다. 그래도 처덕은 좋다. 좋은 처를 둘 수 있지만 그 인연은 좀 짧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인운이 없습니다. 인운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깊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이라는 것은
공부, 학문, 그 다음에 어머니 운 이런 걸 뜻하는데 그 부분이 금기운이 없죠. 그래서 금생수하는 부분이 없어서 학문이 깊지는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다만 양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은 어디 가서 뭐 남한테 꿀리거나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남한테 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오늘 임자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임자인데요. 이렇게 임자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지거나 꿀리질 않습니다. 원래는 월지에 이제 자월 임수가 임자의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지만 일주를 이렇게 임자를 깔고 있어도 상당히 강한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기운이 상당히 많죠. 이런 수기운 하에서 병화, 재가 버틸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화가 들어와 가지고 수국화해서 재운이 들어오더라도 물론 수생목, 목생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일에 이 목기운이 잡힐 경우에는 수국화해서 바로 화가 닫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하고의 연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사술 원진, 원진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원진 귀문관살이라고 그러죠. 좀 힘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운을 보면은 초년에는 이제 금기운으로 흐르죠. 금기운으로 흐르고 중년에는 화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목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금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살격에 칠살격에 인으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운이 들어오는 것은 칠살격의 화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양인 겁재가 이걸 막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칠살격의 재운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칠살격의 이 식신운으로 흐르는 거 좋죠. 그래서 식신 제살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어렸을 때 운은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좀 했을 수 있다. 이분이 아마 서울 예전인가 졸업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운이 좋게 들어와서 아마 윗사람 덕이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서울 예전 다니면서 그때 좋은 교수님 만나셔가지고 그때 상당히 그분하고 많은 연극 무대도 쓰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격에는 재운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운이 안 좋은 부분은 칠살격이라든지 인을 쓰는 사주는 재운이 안 좋습니다. 재생살, 재극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설명이 있을 때 설명을 해드리고, 어쨌든 이분은 이때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이때 조금 편안한, 나이 들어서 말년후는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미대운에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갑기압해서 이제 식신이 잡히죠. 그 다음에 비견겁재만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화운이 들어오면은 이제 다 극을 당하는데, 물론 칠살격에 화가 극을 당하는 건 좋지만 육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무오대운 들어오면은 이제 어려운 대운 방 중에서도 이때는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인, 오, 술, 화가 돼가지고 살이 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살인범이 들어와서 나한테 재물을 갖다 주는 격이 되니까 이 살이 인옷을 화하면은 이때는 상당히 자기 재라는 것은 재물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이 무오대운 중에서 칠살이 떠서 양인이 합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떠서 인옷을 화기 때문에 이분은 36
40살부터 46살, 물론 만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이때가 이분이 전성기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옷을 살이 재가 되는 거죠. 화살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이 재로 화했다. 화살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6세 요 정사대운은 이 화가 정임합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국화 해가지고 화생토로 해서 이 살을 살리기 때문에 이때 운은 별로 좋지 않다. 여기는 이제 살이 재로 화했지만, 여기서는 이 살을 살리기 때문에 여자나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진대운은 이제 살에 살이 들어오니까 이때도 살에 살은 별로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진술충하고 직업궁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 변화, 내가 하는 일의 변동 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그런 이제 대운이 되고요. 이 화기운이 들어와서 여기를 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살에 화기운이 극을 당하는 건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좋은데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묘술합 되면 이 을 해가지고 수생목 해가지고 이때 뭐 상관이 살아나는 거, 여러 가지 뭐 재주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긴 묘술합 해가지고 상관 제살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이 들어와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말년운은 그래도 괜찮게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식신에 수생목 하는데 상관까지 있으면 이것저것 이일저일 많이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 식상운으로 흐르는 대운은 괜찮게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주 전반적인 걸 해석할 수 있고요. 이분이 그러면은 과연 이런 사주 가지고 한 여자하고 살기는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 이제 이력을 보시면은 1983년도 개해년에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어느 때 결혼합니까? 이렇게 뭐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배우자궁에 합이 들어올 때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식궁에 합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월제 합이 들어올 때,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가 들어올 때가 제일 높고요. 재가 들어오면서 합을 하면 거의 여자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자궁, 자식궁, 그 다음에 부모궁에 합이 들어올 때 물론 남자가 들어오지만 관이 들어오면서 합을 하면 특히나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개해년에는 결혼을 첫 번째 결혼하는데 인의 합이 되죠. 여기 만일에 인시라고 그러면은 인의 합이 되기 때문에 자식궁에 이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 결혼을 했었고요. 1989년부터 이분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끄십니다. 그 이유가 이때 되면은 이제 무오대운인데 인옷을 해가지고 살이 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오대운에 이 무오대운부터 인옷을 화가 돼가지고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10년간 인기가 쭉 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결혼하신 분하고 이혼을 하는데 이때가 병자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운의 오화를 여기서 자오충하고 때리고 여기서 자오충하고 때리고요. 그래서 이때 재가 다치게 됩니다. 재가 다치는 건 살에서는 괜찮지만 배우자궁에 이렇게 자오충하면은 이때 이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혼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97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1997년이면 정축년 우리나라가 IMF가 이루어지는 그런 해인데, 이때 되면 다시 자축 합이 되는 거죠. 자하고 축하고 합이 돼서 배우자궁에 합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아들이 뉴욕에서 아마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참 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그런 그 이분한테는 그런 이제 사건이죠. 물론 자식이 그 사망했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보면은 갑신년인데요. 갑신년, 그래서 제가 이제 갑인시라고 본 것도 이럴 때 신금이 인신충을 해서 자식궁을 칩니다. 이럴 경우에 인사신 삼형살이 되면서 자식궁을 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많이 사고 같은 게 나는데, 특히 인사신은 이제 역마 그 기가 강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쪽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인사신 삼형살이 일어나면서 인신충이 되면서 자식궁을 치고 이래서 아드님이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을류년에 다시 그 세 번째 결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세 번째 결혼이 언제 이혼한 거는 이제 밝혀지질 않아서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때 2019년이 기해년인데 여기 인해합해서 다시 합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분이 네 번의 결혼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배우자연이 약하다, 배우자 덕은 좋아도 배우자연이 약하다, 이런 분들의 사주를 많이 보는데, 박영규 씨는 나름 이런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좀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이 반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사주를 풀어봤습니다.